간밤에 미국과 유럽 주가 지수가 급락한 데 이어 코스피도 한때 2,1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연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타격을 줬다는 평인데 과연 코로나19 위협 또다시 덮칠까? 아니면 급격히 상승한 증시 조정 기간일까? 기로에선 우리 증시를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을 보고 장 초반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신호는 어제 밤부터 나타났죠. 유럽 증시, 뉴욕 증시 함께 급락. 그리고 여기에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마감을 한 만큼 우리 시장도 이 약세, 이 하락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회로 본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HTS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증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신중호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래도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 다우지수가 5, 6%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선전하는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보셨어요, 하락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네. 보면 한 2120까지 올라온 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금이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시 자금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조금 시장이 빠지면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개인들이 오히려 사서 네. 들어올리면 물론 개인이라고 해서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가까운 사례의 경험들이 좀 많이 회자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쌌고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수익을 가져줬었다라는 단기적인 경험이 좀 비춰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락장을 이용하면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쓰는 모바일 어플도 오늘 지난 3월 달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키움증권의 기사가 있는데 관련 기사가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키움증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금 폭주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주가 급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추가 투자를 하러 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후문인데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자금이 몰린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글로벌리 봤을 때 뭔가 경기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연준 입장에서도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는 연준의 어떤 FOMC 이후라는 점에서 주목하면 그렇다고 연준이 악재를 출원시켰냐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할게라는 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할 만큼이야? 라는 생각이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돈은 계속 풀려 나갈 텐데 투자할 땐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기업은 돈을 벌 거다. 네.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좀 약간 저도 놀랄 만큼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컨셉은 경기 회복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특히 연준이 계속적으로 달러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1분기에 나타났었던 굉장히 험한 것들, 이를테면 연쇄적인 도산이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등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케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달러가 이제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경기 회복은 또 중국이 제일 빠르고 그러면 네. 달러가 더 약해지고 중국의 경기 회복까지 맞춰지면 한국 나쁘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매도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어제 또 만기일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기관이 이제 많이 팔았다고 해서도 시장이 꼭지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이 네. 많이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또 이게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수가 묘하게도 2200이라는 선까지 와서는 좀 변동성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제 펀더멘털로 부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80이나 2100을 넘어서부터는 어떤 시작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2020년이 2019년만큼의 실적을 보여준다면 한 2100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100에서 넘어서 2200, 2300을 가려면
2019년보다 2020년이 오히려 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상반기에 사실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코비드19 영향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거는 아예 건너뛰고 내년 걸 보자. 미리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 2분기 실적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2020년은 이제 없었던 해고 2021년부터 보자라는 생각이 들려면 일정 부분 그런 기간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땡겨놓은 주가와 실제 2분기, 3분기에 내년에 우리가 시장을 좀 좋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의 괴리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하락을 보면서 3달 전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팀장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충격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미국이 좀 확산되면서 미국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 미국이 과연 얼만큼 그 전에 뭐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경로를 따라갈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죽음의 공포, 치명률이라든지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 개발도 지금과 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록다운을 했거든요. 경제 봉쇄 조치가 글로벌리 다 발생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해서 경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었던 거죠. 아니면 망가지는 거를 감수하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좀 그러니까 살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더 심각한 실업자 양상이 되다 보니까 네. 앞으로 2차 파동이 오더라도 경제 봉쇄 조치가 예전에 1분기만큼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치료제나 백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7월께에는 또 2차 임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씩 사람들이나 시장에서는 그렇다면은 1분기의 충격보다는 2분기 내지 2차 파동의 레벨은 좀 이거보다는 좀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들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는 경제를 셧다운하고 그냥 문을 닫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이전만큼의 큰 충격은 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찾다 보니 네. 갑자기 우선주들이 오르고 네네. 지금도 그러고 그런 나서 것 같아요. 방산주들이 오르고 그래서 한 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시장의 꼭지의 신호다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좀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영상 네. 이제 우선주가 좀 오르거나 지주회사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 네. 시장이 소위 말해서 한 바퀴 다 돌았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또 때마침 그 이후에 시장이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일정 부분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꼭지였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우연의 일치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하다 보면 아닌 구간들도 있어요. 아닌 네. 구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주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끝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최근 증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서 가파르게 좀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의 성적표를 조금 이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받아보기 전에 좀 좋게 얘기하면 숨고르기 아니면 이제 달려갔던 주가와 어떤 실체와의 어떤 갭을 좀 맞춰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소외받은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회복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옆으로 기었고요. 최근에 고개 좀 들려고 했더니 오늘 다시 또 뺐습니다. 네. 왜 IT 이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 나아진다고 하는데도 못 가는 걸까요? 사실 하반기에 나아진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칩메이커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서버 수요, 그러니까 서버 업체들의 재고 수준도 너무 높고 거기다가 모바일이나 이런 기타 수요들이 과연 살아날까? 네. 중국이 데이터를 안 보여줬을 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셧다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가 정말 살아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재고도 많고 가격 협상에서 디램 가격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불과 한두 달 전까지였는데 네. 묘하게도 5월 중순에 이제 화웨이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거고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면서 생각보다 모바일 쪽 수요도 좀 올라설 것 같고 서버 업체들의 재고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수요 올라와 그러면 디램이나 여타 칩 메이커들의 어떤 가격 협상 결정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재고를 사놔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반도체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타이밍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이어진다라고도 전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선택의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끌고 가는 장일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올랐던 종목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자를 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석단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장은 그동안에 다 같이 부러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왔다면 앞으로는 좀 차별화되는 장으로 가는데 그럴 때는 시장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피킹도 어렵고 맞아요. 시장을 이기기 어려운데 오히려 속편하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못 올랐고 확실하게 미중 갈등이 접점이 이쪽에서 양적 팽창을 보인다면 여기에도 집중하는 전략을 이번 기회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눈 가리고 그냥 하나만 집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부터는 종목별 선정을 잘 해봐야 되고 또 빠질 때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좋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한 번 들어온 자금을 보면서 느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참 돈이 많구나. 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이 증시 대기 자금이 많다고 해서 꼭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99년이나 네. 2007년에도 시장 주변 자금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대세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뭔가 경기의 어떤 바텀 아웃이라든지 경기가 회복될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대세 상승장, 뭐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갔었던 흐름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약간 약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이제 조정이 되려면 2분기 실적 6월 말에서 이제 7월부터 계속 이제 실적 조정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도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로빈 후드라 그래서 한국판 미국판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뭐 게임 업체들이나 네. 스포츠 도박을 못했던 사람들이 로빈 후드를 통해서 막 주식하고 이런 약간 좀 묻지마 투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네네. 성행한 상황을 빗대어서 나오는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푸콜 레이쇼가 역사적인 최저치로 갔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과도한 낙관 심리가 좀 많이 이제 끼어 있어요 시장에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이격이 조금 좁혀지는 뭐 지수를 석 달이 예상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나라 따지면 2000에서 2200 정도의 한 3개월 정도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3분기 실적이 좀 조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의 그림을 봤을 때는 뭐 아까 IT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시 좀 끌어가는 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IT 비중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지난 3월 달의 폭락은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